이베리아 반도에 800년 가까이 존재했던 이슬람 문명인 그라나다 왕국마저 손에 넣고 신생 스페인의 제1군주로 레콩키스타라는 기독교의 국토회복 운동의 종결자로 기독교 문명의 수호자이면서 콜럼버스를 시켜 신대륙을 발견하게 했던 카스티아 왕국의 이사벨 여왕. 그런데 그런 그녀가 1476년 11월 11일 바야돌리드에서 우클레스 수도원까지 300km의 거리를 직접 말을 타고 미친듯이 달려가고 있었다. 그 미친듯한 질주에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23년 전 정적들의 눈을 피해 바야돌리드의 한 저택에서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자와 비밀리에 결혼해야만 했던 그녀가 그 후 내전에서 승리해서 왕위를 쟁취하기까지 했는데 왜 몸소 험한 거리를 3일이나 말을 타고 절박하게 달려야만 했던 것일까? 그것은 산티아고 기사단장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일개 기사단장의 죽음이 왕국의 여왕이 몸소 말을 타고 달려가게 할 일일까? 당연히 아니지만 분명 기사단장의 죽음이 여왕을 절박하게 우클레스 수도원까지 이끈 원인은 분명히 제공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구심이 들 수 있다. 그런데 왜 산티아고 기사단 때문에? 카스티아에는 산티아고, 칼라트라바, 알칸타라의 3대 기사단이 있었다. 그들은 엄청난 토지를 바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막강한 군사력으로 왕을 통제하고 때로는 왕에 맞서기까지 했다. 그 막강한 힘을 가진 기사단장의 자리는 언제나 힘있는 제후들의 몫이었다. 이사벨 여왕으로서는 왕국을 더욱더 굳건히 다스리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힘이 필요했고 그 강력한 힘은 바로 3대 기사단이었다. 하지만 워낙 강력하게 결속된 그들만의 리그의 왕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찾아왔다. 그건 바로 산티아고 기사단장의 죽음이었다. 기사단장이 죽게 되면서 후임을 선출해야 했고 이를 위해 기사단의 고위 책임자들이 우클레스 수도원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후임이 결정되면 아무리 왕이라도 결정을 번복할 명분이 없었다. 이사벨 여왕은 이대로 또다시 기사단장의 자리를 다른 제후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기에 그렇게 몸소 말을 타게 된 것이었다. 하늘이 이사벨을 도운 것일까? 다행히도 제때 도착한 이사벨은 최고의 우군이자 영민하고 처세가 좋은 남편 페르난도를 기사단장에 추천하여 앉혔고 결국 산티아고 기사단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그 후 그 전례를 이용하여 나머지 2개의 기사단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더욱더 강력한 왕권을 가진 이사벨 여왕은 스페인의 해외 영토 개척의 기초를 마련했고 16세기의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만일 1476년 11월 직접 말을 달려 우클레스 수도원에 제때 도착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스페인의 역사는 초라했을지도 모른다.